프로리 고구려 시즌 4라운드 2주차 하이트 스파키저 삼성전자 간의 경기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세 번째 선수 하이트 스파키저 계란 신상문입니다. 네, 신상문 선수 0910 시즌 순위 4위 30승 16패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그전에서 강력한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저그전에서 신상문 선수의 강력함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을 쓸 줄 모른다는 거. 투스타 레이스, 원배럭 더블, 투배럭 더블, 투배럭 뚫기 여러 빌드를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신상문 선수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다양한 점을 활용을 해서 승리를 거둬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플레이를 통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느낌을 통해서 신상문 선수의 대저그전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상대가 누가 됐든 간에요. 누가 됐을까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갈 때 저그를 내밀었거든요. 네. 중요 고빈 때마다 차명을 항상 등장합니다. 네, 이 신상문이 흔들기의 달인이고 전략으로 승부를 보는 테란의 스타일이라면 차명원 선수는 또 운영을 잘해주는 그런 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상문을 만났을 때 유독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박명수가 송병구에게 그동안 졌던 것처럼 그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진 않지만 예선 포함해서 4대 0으로 차명원 선수는 신상문 만날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명수가 어땠습니까? 그거 뒤집었잖아요. 이 차명원 선수 지금 벼랑 끝에서 기회를 얻은 거예요. 만약에 임태규 선수가 패배했으면은 이거 오늘 3대0으로 끝나겠구나라는 불안한 심리로 세 번째 경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 그랜드 라인의 세 번째 경기 불안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임태규가 잡아줬고 여기서 내가 하나 잡아주면 우리 팀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경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세트 임태규 선수의 승리가 지금 조금 더 값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박명 선수가 굉장히 소중한 1승을 먼저 해주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하이트 스파키즈가 거의 3대0 분위기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자, 임태규 선수의 승리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는 되찾게 됐습니다. 그렇죠. 삼성칸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이트팀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거니 받거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다시 3전 2선승제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좀 이번 경기에 임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팽팽한 분위기를 일단 깰 만한 선수들이 등장했습니다. 신상문과 차명한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경기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맵은 그랜드라인 먼저 5시 신상문 선수의 진영 5시 보라색이고요. 상단 위쪽 세로 방향 1시 저그 차명환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뭐랄까요, 공교롭게도 차명환 선수는 정말 중요할 때마다 등장하거든요. 삼성전자 그 안에 경기 고비 때마다 차명환 선수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 중요할 때 허리 역할로 차명환 선수가 정말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고요. 더군다나 대테란전에서도 중장기전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탄탄한 운영을 최근에는 자주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그 신상문 선수가 오늘 경기 그 대삼성전자 칸전을 준비하면서 신경 썼던 것은 사실상 프로토스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다른 경기 좋은 플레이를 많이 펼쳤었고 숫자적으로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전자 칸의 프로토스에게 좀 약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차명원 선수 쌍대시요. 이거 김창선 네. 해설위원 많은 걸 알고 계신데요. 업계에 대해서 좀 아시네요. 네. 네, 그 임요한 선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싼티?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렇지 네. 않더라고요. 네. 네. 자, 이제 신상문 선수가 이제 서서히 입구 지역에 나가서 입구 지역에 밝혀놓고 있는 그런 모습.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입구 쪽에 큰 입구 쪽에 서플라이와 베럭스를 건설하면서 입구 심시티를 시도하는 모습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후에 신상문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가 차명 선수가 오버로드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좀 보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오버로드 첫 번째가 일단 대각선 저쪽 9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큰 입구 슬슬 좁혀놓고 있는 신상무 선수. 그러면서 차명환 선수 해철이 한마당적이 먼저 펼쳐 놓습니다. 예, 신상문 선수가 정말 변수를 두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드론 정찰까지 차명 선수 꼼꼼하게 해주는 모습이고요. 네. 자, 그 이후의 스포니풀. 일단 뭐 이 그랜드라인 맵 자체가 아무래도 그 처음에 맵이 나왔을 때는 게임단들이 테란 맵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스코어상으로는 아직까지 테란이 프로토스라든지 저그에게 스코어상 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위치별 저그나 프로토스도 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로 방향이었으면 저그가 추가적으로 가스멀티를 가져가기가 12시라든지 6시 쪽으로 가져가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세로 방향에 거기 걸리게 되면은 저그가 메인 멀티를 가져가도 되고 그리고 12시 쪽 가스멀티를 가져가도 되는 선택사항이 생긴다는 것이죠. 네. 정말 이영호 선수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테란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요즘은 진짜 무난하게 맵 만들어 놓으면 웬만하면 테란 맵이 돼버리고요. 대놓고 선맵을 만들지 않는 이상 정말 다른 종족이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기나 e스포츠 역사에 있어서 특정 종족이 잘하는 시기는 분명히 있어 왔는데 반면에 약한 종족이 그 타이밍에 또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 열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우리가 e스포츠에 감동을 받고 재미를 느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힘든 종족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특정 유닛을 보면서 뮤탈 사기다. 네. 어떤 사기다. 근데 계속 그 사기꾼들은 바뀌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그런데 주로 이제 사기꾼들은 이제 테란에게 다 있어요. 네. 사람이니까요. 네. 자, 이제 신상무 선수 먼저 상단 올라갑니다. 차명한 선수는 뭐 오버로드로 확인하고 뭐 저글링도 없이 계속 드론만 지금까지 생산을 했고요. 3회 처리 상태에서 가스 채취 아주 부유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신상문 이제 지켜본 이유에 어떤 것일지 굉장히 여러 가지 창의성을 지금까지 보여온 신상문 선수. 자, 중요한 고비 때마다 팀에게 정말 담배 같은 그런 승리를 안겨줬던 차명한 선수. 신상훈 선수 같은 경우는 입구에 서플라이 심시티 그리고 본진 쪽에 테크트리가 팩토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야, 이 오버로드로 오버로드를 던지면서 본진 기수키 테란의 본진 기수키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에 신상훈 선수가 전략적인 수를 좀 던지고 있네요. 네. 자, 그럼 아직까지 차명한 선수는 정보가 없습니다. 신상문에 대해서. 바로 또 민맵상 건물이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두 번째 팩토리가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요. 또 팩토리. 신상문. 어느 정도 초반에 테크 레어가 느린 차명한 선수를 벌처로 좀 흔들어줄 수 있으면 흔들어주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메카닉스대로 안정적으로 물량을 모아서 네. 멀티 라인도 확보하고 경기 운영을 하겠다. 일단 저그 진영을 꾸준하게 정찰하고 있으니까요. SCB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상대방의 저글링 스피드업도 또 확인을 해줬고요. 저글링 스피드업이 되지 않은 것도 확인을 해줬고요. 그렇죠. 마치 이제 벌처를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썬큰을 만들거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분명히 또 신상무 선수가 한번 노려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적어도 부유하게 잘 달려오고 있거든요. 천천히. 일단은 뭐 신상무 선수가 본진에서 메카닉을 준비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이 베럭스에서 불이 계속 켜져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명한 선수가 어느 정도는 메카닉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페이크를 줄 수는 있는데 뭐 마린을 눌러놓고 마린 추가적으로 또 누른 상태에서 앞쪽에 마린이 거의 생산될 때쯤에 취소해주고 이런 페이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차명한이 알 수가 있어요. 차명한이 투팩인지 알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갈래길이 있습니다. 신상문이라면 그렇죠. 레이스. 네. 신상문이라면 레이스. 이거 투스타 아니야? 왠지 긴장해서 히드라덴도 만들어 놓고 스파이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머신샵을 2개 붙인 스피드업 마이너 벌처가 확 달려든다. 이거 신상문 지금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이거 차명한 선수가 어느 정도 심시도 해놓고요. 벌처 난임 못하게 준비를 해둬야 돼요. 안 그러면 어설프게 못할 몇 마리 나왔다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크리콜론이 하나 있는 거 스피드업 벌처에게는 뭐 그냥 한번 간지럽게 스쳐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문 선수는 보통 경기 준비함에 있어서 일단은 그래서 히드라를 무기가 생산해야 있어요. 되는데 히드라를 생산하면은 비장의 무기. 벌처든 레이서든 둘 다 대비를 해줄 수가 있는데 야 히드라 생산 없이 바로 뮤탈리스크기 때문에 이거 신상문 지금 왜냐면 칼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 갑니다. 배럭도 안 돌아가고 뭐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신상문이라면 레이스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드론으로 심시티로 벌처가 지나가는 길을 좀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 시간 좀 더 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위쪽 히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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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차명한 뮤탈이 아니라 히드라 이거 적절한데요. 스파이어 이후에 등장했기 때문에 사실 뮤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차명한 선수가 히드라 리스크전에서 어떤 업그레이드를 누르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히드라 스피드업을 누르고 오버로드 스피드업 눌러줬으면은 지금 상황에서 마인 제거하면서 추가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데 만약에 차명한이 롤커 업그레이드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가위가위에서 신상문이 이긴 거예요. 자, 이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차명한 이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스피드업 벌처의 본진 뚫리고 드론 퍽퍽 깨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은 차명한 선수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명한 일단 그 드론을 하나를 바깥쪽으로 빼놨었는데 그 지역에 일단 마인마이스 됐고 서서히 마인을 제거하면서 앞으로 전진을 시작하는 차명한 선수.
아직까지 하지만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렇다고 신상무 선수가 벌처를 낭비했거나 무리해서 병력을 날리거나 이게 본진 투팩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신상무 선수 역시 차분하게 골리앗 탱크 모아주면서 타이밍 기다릴 수 있어요. 뮤타를 뽑는지에 대한 어떤 수비도 적절히 해주면서 말이죠. 예, 신상무 선수는 방금 벌처로 드론 많이 잡진 않았지만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하다 보니까 본진의 노터레, 엔지니어베이 건설시켜놓고 본진의 노터레, 그리고 저그의 추가 멀티를 지금 계속 못 먹고 있습니다. 지금 11시 지역 쪽에서 차명 선수가 드론으로 추가 멀티 계속 못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뻔히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그 드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결국은 본인이 직접 제거. 네, 드론만 갔겠지라는 생각으로 벌처가 쭉 달립니다. 그러면 또 히드한테 혜택 얻어맞게 되는 차명 선수 덫을 살짝 놨었어요 지금. 아사스 뒤쪽으로 뺐고 오버로드가 스피드업이 됐습니다. 아까 방영호 선수의 말대로 네. 러커를 누르면 가위바위보에서 졌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가위바위보 싸움을 차명호 선수 읽었다면은 그거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버로드 스피드업 해주면 되는 거고 이미 차명호 선수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리플레이를 보면 뭐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럴컵을 눌러놓고도 럴컵 변태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히드라 스피드업이 좀 많이 느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들을 어쨌든 그 차명한 선수가 현재 좀 준비해 놓은 상황에서 마인을 제거하면서 서서히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입니다. 자, 위쪽까지 붉은색 영역들이 좀 넓어지면서 일단은 차명한 선수의 스컬지가 전반적인 이 신상문의 이제 이 테크도 좀 파악을 했거든요. 야, 일단 상대방의 메카닉에 대비해서 차명 선수가 히드라 스크를 상당히 이 귀신 같은 타이밍. 많이 모으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춰서 신상무는 다시 바이오닉. 야,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한타 싸움 할 때도 신상무 선수가 많이 앞설 수가 있고요. 추가 3가스가 차명한이 너무 느렸기 때문에요. 네. 자, 그렇고 변태까지 한번 봤습니다. 신상무 선수. 그렇죠. 신상문의 어떤 그런 날렵함이 이 아래쪽? 유닛의 움직임에서도 다 보여지잖아요. 이것도 들어가나요? 진짜 억지로 조기가 들어갑니다. 와, 이거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이거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일단 두 개가 살아남은 상황에서 저글링들이 추격을 시작합니다만 아직까지 활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동시에 때려주면 또 드론도 잡힐 수밖에 없죠. 빠져나서 끝까지 하나로는 좀 상대편을 힘들고요. 괴롭혀줍니다. 그리고 바이오닉 더 늘립니다. 신상문 5시. 그 탱키 이미 4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역순 박한익이네요. 메카닉을 뽑고 그 다음에 바이오닉 추가. 이렇게 되면 한방 러시가 진짜 무섭겠는데요. 그렇죠. 나와봐야 히드라 러커기 때문에. 투팩에서 정말 꾸준히 눌러준 탱크고 거기에다가 아머리까지 돌아가는 모습으로 봐서는 잠시 후면 메카닉 공일업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디파일러 정도는 한두 마리 나와 있어야 이거는 힘겹게 수비가 될 만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타이밍이 지금 테란이 나온다면 저그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입니다. 재앙. 야, 그리고 하이브 타이밍이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차명한 선수가 드랍으로 시간 끌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공인업된 병력 확인됐습니다. 메카닉. 거기에 메디까지 보였으니 이거 차명환 선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병력 있는 대로 지어짜내서 이거 일단 한번 맞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하이브 가는 걸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입니다. 소모 전반에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자, 러커 이제 다시 한번 모아서 아래쪽 내려갑니다. 차명한 선수. 하지만 신상문의 정의 병력이 굉장히 큽니다. 상당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병력들을 다 파악해온 차명한 선수. 네,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이 차명한 선수가 뭐 상대방의 메카닉이라고 확신하고 뮤탈스크를 생산해주면서 어느 정도 마린 메딕에 취약한 그런 구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단 지상군의 힘을 쏟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일단 한방 싸움을 해볼만 해요. 차명한도. 자, 일단 러커 위쪽으로 양쪽 감싸주는 거 일단은 스케일 뿌리면서 위쪽으로 추격하는 신상문 선수 상단에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이 다리에서 시간을 좀 끌어줘야 되는데요. 근데 롤커가 한 개씩 너무나도 많이 잡혔어요. 지금 일단 뒤쪽 돌아오는 거 SC만 또 파악을 했고요. 양쪽 이게 뒤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마인, 차명한 마인! 선수. 동선이 많이 없나요? 뒤쪽 테크. 네. 네, 마인도 있고 러커만으로 가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습니다. 괜히 병력 빼놨다가 결국은 본대 싸움에서는 완패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잘못 가면 마인 안쪽 위험합니다. 마인! 안쪽. 나라. 놀랐어요. 지금 차명환 선수 놀랐습니다. 롤커 너무 많이 잃는데요. 차명한 모든 병력들 네. 다 끌어모아도 싸워도 비슷한 싸움 해줄까 말까인데 이렇게 계속 소수 이러면은 어떻게 이깁니까? 네, 싸움에서. 이렇게 되면 한타를 못 맞고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차명환 선수. 이걸 막아야지 가능성이 생기는 차명한 선수인데 이미 네. 내려오면서 변형을 뒤로 돌면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네, 이 신상무 선수라든지 김창희 선수라든지 저그 잡을 때 보면 이 스파키즈 특유의 빌드를 다 연구해가지고 상당히 좀 의도를 처음에 파악하기 힘들게 만들어요. 상대 선수조차 또 저희 중계하는 저희조차. 하지만 이 빌드의 완성도가 정말 높다는 것은 이 선수들이 그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유 있다 보니까 머리는 하나가 저 러커 잡으로 따로 가요. 네, 투스타 레이스라든지 땡더블하고 나서 그냥 바이오닉 녹죠? 타이밍 네, 잡는다든지 탱크 공일업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요. 네. 럴커 버로우하기 너도 전에 돌아오기 전에 다 끝났어요. 아래쪽 올라갔고 이미 정면 부분이 위험합니다. 스캡 뿌려주면서 그 러커까지 제거. 이건 진짜 완벽한 승리인데요. 네, 마린 메딕 골리앗 탱크 저그 입장에서 디파일러 울트라 저글링 럴커 히드라
이렇게 섞어줘야지 네. 상대할 수 있는 조합이에요. 아, 여기서 스탑 마메골 넣고. 조합인가요? 마메골? 네. 오, 기다림의 미학 그래도. 오, 순식간에. 네. 차명원 선수도 역시 순간적인 센스는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앞마당에서 하위까지 날아간다면 이건 문제가 완전 다르죠. SCB 견제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그 피해입니다. 차명환 선수. 저그 입장에서는 낯선 타이밍에 낯선 병력 조합인 맘의 골탱. 아 이거 진짜 정신없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이런 조합들 저글링으로 숫자 막아줘야 되는데 하위까지 날아갔고 그 정크도 순식간에 막 늘립니다. 정말 까다롭죠. 지지. 지지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신상훈의 승리. 야, 예, 오늘 정말 1경기부터 3경기까지 뭐 비록 뭐 2경기를 패했지만 하이트 팀이 준비해온 경기마다 그 테마 그리고 처음부터 경기 내적으로도 처음부터 중간 후반 어떻게 경기를 끝내야 되는지 준비성이 너무나도 뛰어나네요 오늘. 뭐 숫자가 뭐 7이냐 11이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빈틈이라도 보인다면 그것을 다 파고들 만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성이 그만큼 치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신상훈이 그런 걸 보여줘. 아웃사이더 맵에서의 투스타 레이스라든지 뭐 투홈 같은 4인용 맵에서의 땡W의 투베럭, 3베럭 타이밍 잡는 바이오니 너스라든지 이런 스파키즈는 테란들이 저그를 요리하는 다양한 빌드, 뭐 기존에 있었던 빌드라고 하더라도 최적화시켜서 나온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스파키즈 특유의 저그전 운영 능력을 신상무 선수가 앞서서 만들어주고 거기에 김창희 선수도 간간히 지어자극해주고 이게 바로 저그전에 강한 스파키즈의 강점이에요. 자신감이 보이던 그 숫자만큼 이번 경기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신상훈 선수가 세 번째 세트를 하이트 스파키즈에 선사했습니다. 스코어 2대1이 됐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두원. 과연 삼성전자 간의 반격은 누가 시작할지 잠시 네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